오늘 그 다른 언론과의 앞선 인터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원인을 어느 정도는 말씀하셨던데 합당 실패의 책임, 결국 민주당의 내부 갈등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 이제 모든 과정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 집권 여당 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했는데 네. 저희가 논의도 하기 전에 그 내부에서 격렬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고 그 뒤로 이제 겨우겨우 한 3주 만에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봉합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제안을 하셨던 집권당 대표께서 국민과 민주당원 또 조국신당 당원에게 사과까지 한 셈 아닙니까? 전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참 너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예. 이게 지금 합당 제안을 했고 그 합당 제안을 하게 되면 각 당의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하고 또 서로가 또 의논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네. 민주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으로 전개되면서 합리적 논쟁이나 의논, 토론이 상실돼 버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이거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나요? 역시 먼저 논의를 하고 양당 대표가 뭐 선언을 했더라도 마찬가지 권력 투쟁 때문에 싸웠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내부의 절차를 지키는 게 맞다고 보죠. 예. 저는 타당입니다만은 정청래 대표께서 뭐 최고위원들 또는 의원님들과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게 사후적으로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죠. 근데 여하튼 이 문제는 연대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런 논의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논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차기 권력, 당권, 대권 문제로 치환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논쟁이 격렬해지고 그와 함께 저희는 제안을 받은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갑자기 저와 저희 당도 끌려 들어가면서 민주당 내부의 지도적 인물들이 저와 조경신당을 비난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원들도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주 동안 합당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셨다, 불쾌했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칠 전에 13일까지 기한을 제시하시면서 합당이 아니더라도 선거연대냐, 선거연대가 아니어도 비전 경쟁을 할 거냐 이렇게 답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뭐세요? 지금 이제 그 정청래 대표께서 공식 제안하고 난 뒤에 예. 2주, 3주 동안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되면서 각 당의 당원들 내부에서도 논쟁이 심해지고 예.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는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를 설 연휴 전에 종결하지 않게 되면 설 연휴 내내 이 문제로 정치적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면 양당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보는 국민들도 실망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민주당의 내부 논쟁이 언제 끝날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참여자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데드라인을 그었고요. 제가 일요일 날 시한을 정했더니 그 신속하게 민주당 내부 절차를 거쳐서 결국 답을 주셨죠. 예. 그 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그 3주 동안 과정에서 당내에서 아니 대표님 우리 이렇게까지 민주당하고 얘기를 이어가야 됩니까?라는 어떤 반발은 많지 않았나요? 뭐 당연히 있었죠. 예. 저희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아주 조용하게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전국 시도당에서 2월 8일까지 토론회를 다 열었습니다. 저희 당 내에서도 합당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토론을 거쳐서 결의를 한 것이 가능하면 차분하고 질서 있게 논쟁을 끌어가자. 네. 그리고 최종적 결정은 대표에게 위임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로 그런 뭐 논쟁을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또 내부에 의견차가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거나 이런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민주당 경우는 사실은 이게 같은 당 식구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저희까지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정 대표께서 사과를 하셨고 저나 저희 당원들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건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이 조국혁신당의 어떤 존재
문제 자체가 민주당을 견제하고 또 자극하는 이른바 매기 내지는 뭐 레드팀 역할을 강조해 오셨는데 합당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당 정체성이랄지 역할 면에서 이 레드팀 역할 없어지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건 뭐 아니라고 봅니다. 레드팀 매기 역할이란 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조국 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권 선진국, 토지 공개념, 또는 지방 정치 혁신을 포함한 정치 개혁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네. 이 점은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조국 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한 방법에 있어서 첫째는 이제 민주당 바깥에 있으면서 이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다른 한 방식은 미국의 민주당처럼 미국 민주당은 힐러리라는 보수 정치인과 만단이라는 진보 정치인 한 식구처럼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이 있는데 저는 어떤 방안은 악이고 어떤 방안은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즉 정치란 것은 자신이 실현하려고 하는 비전과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두 방안이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논의를 하면 되죠. 어떻게 레드팀, 매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실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생산적 논의로 가지 않고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 즉 당권과 대권 투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산적 논의가 사라져버렸다. 이게 저는 아쉽습니다. 예, 논의 과정에서 그 민주당 측에서 작성한 그 문건도 일부 논란이 됐었습니다. 합당하면 통합 지도부 내에 조국혁신당 측 지명직 최고위원을 둔다. 뭐 물론 이 문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보관이 애초에 공동대표 체제가 아니라 흡수합당 아니냐. 그렇다면 혁신당에서는 이런 문건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만 내셨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당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언론 보도를 보고 예. 봤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해봤더니 민주당 내에서 실무팀에서 A안, B안, C안 이렇게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런 안이 어떻게 언론에 나갔을까? 왜 유출했을까? 네. 난 의도가 있겠죠. 저런 내부 문건이. 저는 그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 속에서 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보고요. 네. 전 저 안에 있는 지분, 뭐 지명직 최고를 하느냐, 뭘 하냐 이런 얘기 자체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공식 제안을 하셨지만 어떠한 지분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를 앞으로 더욱더 연대를 강화하고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당의 비전과 가치를 일치시킬 수 있는지 또는 공통분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논의로 가지 않고 뭐 지명직 최고를 누굴 줄 거냐, 뭐 공동대표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전 지분 문제로 바뀌는 순간 저는 이 논의가 안 되겠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전 저 문건 자체도 저희가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지만 매우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누가 어느 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유출했다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 내 당권 투쟁 안에서 뭔가 그 이제 합당 제안 이후의 논의 상황을 꺾어보려고 한 흐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흘렸겠죠. 예. 이른바 또 친명 의원들이요. 특히 지방선거 전 합당은 안 된다라는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선거 전에 합당은 안 된다고 반발했던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이른바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지선 전에 합당하자고 하는 분, 예. 지선 후에 합당하자고 하는 분, 또는 아예 합당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분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 저에게 직접 연락 오신 분들도 입장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 차이는 아무런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 다른 건 너무 자연스럽죠. 저는 네. 그건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 민주당 내 그런 논쟁 과정에서 갑자기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에 대한 허위 비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밀약을 했다든가. 밀약을 했다거나 예. 지분 나누기를 했다거나 또는 당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부채가 400억이라거나 또는 조국혁신당의 강령이자 비전인 토지 공개념이 빨갱이라거나 이런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뭐 이제 친명이다, 반명이다, 또는 친명이다, 친청이다 이런 말들을 막 쓰는데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대부분은 다 그냥 친명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쪼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순수 친명, 비순수 친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냐. 그래서 순수 친명은 찐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친명에서는 안 되고 진짜라고 해서 찐명이라고 하던데 예.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이런 구별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집권 세력 내부를 스스로 쪼개고 순수한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상정하고 쪼개는 것 위험하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해가 되는 그런 구분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8개월 차 됐거든요. 글쎄 그럼에도 말입니다. 불구하고 그렇게 찐명인지 누가 더 순수한지 이런 선명성 경쟁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본인 또는 그 분이 속한 그룹의 정치적 이익 때문이겠죠. 네.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재명 정부도 지금 혼신을 힘을 다해서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친명 중에서도 순수한 친명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친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공격하고 이런 식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전 정말 스스로 정치적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뭐 팩트 체크를 할까요?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우상호 전 정무수석 아주 오랜 사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합당이 대통령 지론이다. 집권 초기에 특히 선거 전에 집권 세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선거 전이라는 시기가 이번 지방선거 전을 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한테 그렇게 저 밥자리 술자리에서 여러 번 만났고요. 예. 만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상호 수석께서 저하고는 뭐 수십 년의 인연이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넓히는데 맞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확히 지방선거라고 했군요. 네, 그렇게 하셨고요. 예. 예. 저는 우상호 수석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짓말로 대통령 말을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편집해서 알리는 수석은 잘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또 우상호 수석도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저는 뭐 그 자리에서 그러시냐, 저는 존중한다. 근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정치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당이나 이런 문제는 좀 이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고 또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합당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은 좀 성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었죠. 아. 근데 그때도 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한다거나 예.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대통령님의 오랜 소신이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알려주셨고, 저는 저 의견을 얘기했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강득구 의원이 최근에 올렸다가 지운 SNS 있잖아요. 그거 아마 보셨을 텐데. 네, 봤습니다. 이게 그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나와 있는 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지방선거 이후 합당이다. 왜 그럼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럼 강 의원은 틀린 얘기를 한 건가? 아니면 이 얘기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강덕구 의원이 실수로 페이스북에 올렸고, 물론 본인은 보좌관이 올렸었다고 얘기를 해명하셨는데 저런 내용을 보좌관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강덕구 최고위원의 글을 보게 되면 저 메시지에 수신자가 있더군요. 예. 문장 그대로 독해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그 수신자 문장을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걸 보게 되면 이 강덕구 최고위원과 그 문장을 그 수신하는 그 사람과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특히 강 의원을 딱 찍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네.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합당 제안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직후에 당시에 우상호 수석, 또 좀 뒤는 홍익표 수석이 나서서 대통령의 지로는 합당이 맞다라고 다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또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 실제 오히려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 강득구 의원이 어떻게 보면 잘못 보내려다 잘못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그 수신자는 김민석 총리로 짐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 수신자 이름은 거기 적혀 있더군요. 네. 제가 뭐 딱 지목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 이제 수신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신자가 강덕구 의원에게 알려준 내용하고 다르네요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위 민주당 내 그 친명 세력이 이 합당 논의, 추진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뜻을 알고는 있지만 잘못 이해하고 싶었던 건지 이게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그 뜻을 막았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세밀한 건 알 수가 없죠. 예. 그 당시 이제 합당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때 어떤 인식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무엇인지는 수차례 확인되었고 제가 직접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들은 것도 확인되었지만 그 뒤로 우상호, 홍익표 또 강원식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수차례 확인된 것이고 그분들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확인되었는데 네. 확인되었음에 불구하고 그 문제와 별도로 민주당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문제는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측을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조심스럽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